희한하게도 결혼을 하면 와이프랑 부딪힌다? 그리고 또 문제는 요새 보면 성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김근혜 하나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이혼을 하는 경우도 많잖아. 근데 이게 희한하게도 그 사주를 풀다가 보면 와이프 궁에 엄마가 들어가 있어. 좀 풀어서 얘기해보세요. 그러다가 보니까 희한하게도 결혼을 하기 전과 결혼을 하고 나서 비팔부터가 다른 거야. 뭔가 즐겁지가 않은 거지. 옛날에 어른들이 한 얘기가 있다? 근데 나는 옛날 어른들 얘기 중에 틀린 말이 없다고 생각해. 그게 뭐냐면 결혼을 할 때 사실적으로 그 궁합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궁합도 궁합이지만 태길이 되게 중요해. 옛날에 집안 대 집안의 결혼을 참 많이 했었어. 집안 대 집안의 결혼을 할 때 태길이라는 거를 이제 보내잖아. 그러면 그거를 아이들 것만 놓고 보지 않았어. 양가 부모, 시사주, 결혼을 할 당사자의 시사주를 같이 놓고 그거를 봤다 이 말이야. 그런데 요새는 사실 그냥 결혼이 장난도 아니지만 그냥 지들 좋은 날짜에 그냥 편한 날짜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근데 내가 그렇게 결혼 날짜를 잡고 진짜 집안에 우환이 끼는 집도 봤고 또 그런 부분 때문에 사내 못 사네. 또 희한하게도 그 날에 그게 안 맞잖아? 그러면 이상하게도 바람집이 나는 집이 있어. 근데 그게 꼭 바람뿐만이 아니야. 뭔가 내 집에 들어가기 싫고 안 그러면 희한하게도 그 날짜를 잡는 순간서부터 18 사내 못 사네 막 욕하고 뭐하고 결혼하지 말자 파혼까지 이르는 집도 봤고 또 결혼을 하고 나서 아니면 결혼을 하기 전서부터 날짜를 잡아놓고 시댁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는 집도 봤고 또 내 부모가 돌아가셨어. 어떻게 생각해? 슬프지? 근데 내 부모가 죽었어.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내 안 좋은 거 다 가지고 가겠지?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근데 아니 네버. 부모가 안 도와주고 싶어서 안 도와주는 게 아니고 그 해에 그 사람한테 그 집에 인구가 줄지 말아야 될 때 사람이 죽잖아? 그럼 희한하게도 만족 안 한다? 안 풀려. 안 그러면 맨날 시끄러. 쨍그랑쨍그랑. 안 그러면 뭔지 모르게 자식들이 꺾여 있어. 그래서 이게 그 해의 해운년의 운기를 놓고 봤을 때 인구가 줄어도 되냐? 인구가 늘어야 되냐? 이게 되게 중요해. 왜 자식 낳아서도 늙어 보는 집이 있듯이 자식 낳고 나서 깨지는 집이 있잖아. 근데 그거를 누구나 다 자식은 내가 맞춰서 낳을 수는 없어. 그렇지만 만약에 한 사람이 그랬을 때는 한 사람이 더 들어와서 합을 만들면 되는 거거든. 둘째 자식이든 셋째 자식이든. 그렇지만 사실적으로 그렇게까지 하기가 너무 힘들잖아.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자식을 만들려고 해도 부부가 되는 그 시점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 봐봐. 문재인 대통령님이 김정숙 여사하고 되게 잘 맞아. 이 사람은 자기의 운도 천운을 조금은 지니고 있기도 하지만 부인 덕이 얼굴을 보면 후덕해. 그 양반 보통 성격 아니거든, 김정숙 여사님이. 그런데 이 사람은 부인 덕에 어떻게 보면 그 받침목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기운을 더 받았을 수도 있어. 내가 없는 거를 이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맞으면 되는 거고 내가 많은 게 이 사람도 많아. 그럼 꺾어지는 거고 난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사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혼이 사실 요새 흉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할 수는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왕지사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한평생을 이루면서 살으려고 들고 또 그런 뭔가의 꿈을 미래를 가지고 같이 가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선생님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 어떤 태길이 되게 중요하시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뭐 본의 아니게 되게 못 잡았다. 네, 못 잡고 계속 이제 싸우면서 이제 또 그런 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부들이. 그럴 때는 사실 결혼을 해놓고 나서
아니면 결혼을 하기 전에 여탐이라는 거를 해요. 그 여탐이라는 게 뭐냐? 옛날에는 집안 대 집안에 결혼할 때 태길도 태길이지만 아이들이 합이 안 맞을 때도 있어. 그럴 때에는 인간의 합도 합이지만 조상의 합, 말 그대로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한테 예물을 돌리죠. 뭐 예단 돌리잖아요. 그렇듯이 돌아가신 분, 뿌리 없는 나무는 없어. 그래서 돌아가신 분한테도 사실적으로 예를 갖춰. 상을 차려놓고 옷을 한 번씩 태워드리면서 또 거기에다가는 우리가 밥을 떠놓는 게 아니고 국수. 잔치단에는 국수를 뜨잖아. 국수 한 그릇씩 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마다 다 떠놓고 누구누구네 씨의 자손과 누구누구네 집안의 자손이 이렇게 결혼을 하려고 하니 조상님들도 이렇게 잘 드시고 얘네들이 살아가면서 좀 좋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해서 원래가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지. 이게 서로가 환경이 다른 사람들이 만났다? 그치? 그러면 사실 다 잘 맞지는 않아. 24시간 뭐 그 사람이랑 계속 붙어 있어 본 적도 없고, 사실 여행을 다니고 뭔가가 움직였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결혼 생활과 정말 현실적인 거에 부딪히면 사람들은 다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 내 생각에는. 그건 틀린 말이 아닐 거야. 근데 그렇다라고 했을 때 사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성격적인 부분은 본인네들이 한 사람이 그러면 한 사람이 한 발자국 물러나고 한 사람이 그러면 한 사람이 한 발자국 물러나야지 된다는 거 첫 번째. 근데 그렇게 해서 정 안 된다. 그럴 때는 누군가의 힘을 빌리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 왜냐? 내가 정말로 단 몇 %만이라도 이 결혼을 100% 나 이 새끼랑 못 살아. 나 인연이랑 못 살아. 그렇게 해서 완전하게 깰 게 아니면 사실적으로 누군가의 조언을 받아서 뭔가에 조금은 같이 조금은 사랑스럽게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더라면 난 얼마든지 한 번쯤은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 왜냐면 이게 정말 불행한 게 아니고 내가 행복한 일을 위해서 행복하게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맞지 않겠어? 그럴 때에는 한 번쯤 그런 생각과 그런 부분들을 한번 조금 내 마음을 다독이면서 맞춰보고 움직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게 100% 다 되는 집이 있고 안 되는 집이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어떤 부분의 문제이냐, 그거는 이제 김근혜 보살이 진단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걸 진단을 해서 마무리에 처방 전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또 아니면 이 부분은 정말 안타깝지만 이거를 이렇게 갔을 때 아이한테도 안 좋고 부부한테도 안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나오는 거는 집집마다 다르겠죠. 선생님께서는 어떤 이런 부부 솔루션 되게 많이 해보셨죠? 많이 해봤죠. 이 방송을 보시는 좀 어떤 사이 안 좋은 부부님들이 계신다면 꼭 김근혜 선생님께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